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립니다. 매일신문 6월 5일자인데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불붙은 부동산, 그리고 규제 약발이 먹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기사이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초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쏟아냈죠. 과연 그것이 약발이 있었느냐? 결국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또 뛰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것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 있습니다. 7월 10일자 기사는 이렇습니다. 규제를 하고 나서 보름 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부동산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 6월 23일에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장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투기와의 전쟁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인데요. 중앙일보 6월 29일자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쪽이죠. 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즉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 김현미 장관이 사용한 통계 숫자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인데요. 6월 23일에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 5주택 이상 보유자, 즉 집을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최근에 강남 4구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집이 4채가 있었는데 하나 더 샀다. 어디에 사느냐? 강남에 산 사람이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29세 이하, 왜 29세 이하냐면 자기 돈으로 안 샀겠죠, 이 사람들은. 즉 29세 이하 매입자가 54%나 증가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적 수요자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그런데 6월 29일자 중앙일보 보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김현미 장관의 밝힌 숫자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좀 다르다. 살펴보니까 5주택 이상 보유자 강남 4구의 아파트 매입은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53%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앙일보는 그이가 18%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53% 증가한 것과 18% 감소한 것은 굉장히 큽니다. 또 이 중에 29세 이하 매입자는 21%나 감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54%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29세 이하 매입자가 21%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혈압 검사도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사 수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뭐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 굉장히 커다란 차이거든요. 따라서 검사 결과 수치를 매우 중요하고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관리가 그 통계 수치를 고의적으로 왜곡했거나 아니면 그 통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통계를 사용했다면 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수치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환자에게 잘못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하면 그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국토부의 장관이 고의적으로나 또는 모르고 통계 수치를 인용했고 그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웠다면 그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리라고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왜 이렇게 통계 수치를 몰랐거나 잘 몰랐거나 아니면 왜곡했을까요? 아마도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은 머릿속에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만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 모르고 통계 수치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통계 수치를 사용했을 잘못된 그 통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신문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보급률이 96%라고는 하지만 주택이 원활하게 사람들이 주거 환경을 가지려면 100%는 넘어서 105%는 돼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해 입주 물량이 올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올해 2,600만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년보다 19%나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택이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노후된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주택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국토부 장관의 그 견해는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이고요. 7월 11일자 신문인데 이 칼럼을 쓴 기자는 조선일보 차학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 기자이고요. 그리고 일본 동경특파원을 할 때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기자이면서 전문가입니다. 이 차학봉 기자가 이렇게 칼럼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집값은 선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경제현상이다. 규제의 칼날이 부동산 불패를 불러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확충을 불러온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를 확충해야 된다. 조금 해설해 드리면요. 혹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부동산 정책을 잘못 세웠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하는 신화를 창조했고, 그래서 서민들은 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등 부유층 주거지역 주택가격에 일비하며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면 오히려 부동산 불패론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집값을 경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임대주택 등 서민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 기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쯤, 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아마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노무현 정부 때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발표한 지 보름 이후에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학습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이 경제제, 즉 금리,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경제제, 재산이라고 하는, 재산의 일부라고 하는, 경제제의 일부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반드시 투기꾼들에 의한 그 투기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그리고 규제를 무시하고 강남 등 서울 주요 곳에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매우 이 정부 이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하는 이 정부일수록 이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첫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상로의 미래 해설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